첫서리가 내린 새벽, 정기남 할머니는 마당에 나섰습니다. 60번째 맞이하는 김장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도 잘 담가야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사흘 전부터 소금에 절여둔 배추 20포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물기를 확인했습니다. 상태는 적당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생강, 젓갈 등 모든 재료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대야에 양념을 섞으며 손맛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달아야겠네. 아들 준석이가 단 것을 좋아했기에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젓갈을 많이 넣은 걸 좋아했고 며느리는 맵지 않은 걸 선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세 가족의 입맛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양념이 완성되자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씩 펼쳐놓고 양념을 켜켜이 발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또 굽혔습니다. 79의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된 작업은 점심을 거른 채 오후까지 이어졌고 해가 기울 무렵에야 20포기의 배추가 모두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땀을 닦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전화해야지. 저녁 무렵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엄마야, 김장 다 담갔다. 이번 주말에 가져다 줄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아직 작년 김치가 남아 있어요. 올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작년 거? 그걸 아직도 못 먹었어? 얼마나 담갔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워낙 바빠서요. 그리고 저희도 나이 드니까 짠 음식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담근 김치는 먹어야지.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깨끗한 건데. 알겠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김장했어. 언제 가져갈래? 엄마, 미안한데 우리 요즘 김치 잘 안 먹어요. 아이들도 학원 다니느라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엄마가 특별히 신경 써서 담갔는데. 다음에 갈게요, 엄마. 지금은 냉장고가 꽉 차 있어서. 또다시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서서 새로 담근 김치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재작년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어머니로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넓고 조용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어 명절에나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집과 마당의 장독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김장철만은 달랐습니다. 김장을 준비하고 담그는 동안 할머니는 자식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배추를 절이며 아들 생각을, 양념을 만들며 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엄마로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할머니는 부엌에 앉아 김치 한 접시를 꺼냈습니다. 갓 담근 김치의 아삭한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올해도 잘 됐네. 혼자 하는 말이었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를 먹으며 창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장독대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에 직접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김치를 전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엄마가 직접 오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접시를 비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하루 종일 김장하느라 부은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며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김치를 먹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상상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치를 소분해서 용기에 담아야 했고 모레는 서울로 가는 버스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할머니는 자식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딸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 모든 것이 할머니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곧 만나겠지?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그 불안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자식들이 기뻐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아들 집에 줄 2개, 딸 집에 줄 1개, 총 3개의 플라스틱 용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짐은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석이가 좋아할 거야.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지만 자식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서울행 버스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깜짝 놀라겠지만 분명 반가워할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눌렀습니다.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하고 오시지. 깜짝 선물이지? 준석이는 어디 있어? 회사에 나갔어요. 토요일인데 일이 있대요.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김치 가져왔어. 이번에 아주 잘 됐어. 그러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며느리가 용기를 받아들고 부엌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낯선 아들의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할머니는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반쯤 열린 부엌문 안에서 냉장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고개를 돌린 할머니는 그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냉장고 김치칸에는 작년에 가져다 준 김치 용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뚜껑을 열지도 않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새로 가져온 김치 용기를 어디에 넣을지 곤란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나왔어요. 뜨거운 잔을 쥐고 있자니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아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저녁 때 갈까 해. 준석이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회식이래요.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며느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나 좀 쉬다 갈게. 안방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쉰 할머니는 1시간쯤 지나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거실에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고 현관 쪽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가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던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뭔가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것을 보고 할머니는 무심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파트 뒤편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걸어가 손에 든 봉투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나쁜 예감에 할머니는 서둘러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쐬러.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 앞에 선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본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가져다 준 김치 용기였습니다. 뚜껑을 연 흔적도 없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할머니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에서 용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시큼하게 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됐어. 할머니는 용기를 다시 쓰레기통에 넣고는 며느리를 지나쳐 그대로 아파트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이 흐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건물들과 아들이 사는 곳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마당으로 나간 할머니는 줄지어 있는 김치 항아리들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하나 열자 갓 담근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용없는 짓이었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뚜껑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장독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항아리들은 그대로 방치되었고 눈이 내려 뚜껑 위에 쌓였지만 할머니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고 김치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았다 날아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잘 얘기를 안 해서. 됐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바쁠 텐데 오지 마라.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기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번 설에는 꼭 내려갈게요. 김치도 좀 싸주세요. 김치는 없어. 네? 엄마가 김치를 안 담그셨어요? 올해는 안 했어.
전화 너머로 딸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그저 늙어서 힘들다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김장김치를 나눠주러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받으며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댁 올해 김장 안 하셨어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자식들도 안 먹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은 집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혼자 사는데 굳이 따뜻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김치 용기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버려진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부담이 되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웃으며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김치 주세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준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꿈은 사라지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이웃집에서 받은 김치가 보였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맛없는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하나 열어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김치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에 앉아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는 김치를 먹으며 활짝 웃는 어린 아들과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앨범을 덮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기가 또 울렸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한참 울리다 멈추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의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삶도 그렇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던 기쁨과 보람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는 텅 빈 집과 빈 항아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아들 준석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김치로 김치전을 부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김치 좀 꺼내줘요.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었지만 시판 김치뿐이었습니다. 준석은 한 입 맛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하고는 다르네. 그때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 다 버렸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준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를 발견하고 말없이 떠나시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준석이야. 설에 내려갈게. 오지 마라. 집에서 편하게 쉬어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기에 준석은 불안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이번 설에는 김치 좀 싸주세요. 시판 김치는 맛이 없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치 없어.
오래 안 담갔어. 이제 늙어서 못하겠더라. 너희도 안 먹잖니? 준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 김장을 거르지 않으셨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우리 꼭 내려갈게. 같이 설 지내요. 어머니는 바쁜데 뭐하러 오냐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졸라 냉장고를 뒤졌지만 마땅한 김치가 없었습니다. 엄마 김치가 있었으면. 수진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설 연휴에 애들 데리고 갈게. 오지 마. 집도 춥고 준비된 것도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수진은 놀랐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좋아하셨을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은 곧장 오빠에게 전화했고 남매는 어머니 몰래 고향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설날 아침 준석과 수진은 각자 가족을 데리고 고향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오쯤 도착한 고향집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준석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석과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머니는 너무나 많이 야위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오지 말랬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손주들이 달려들어 안기자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안은 냉랭했고 부엌에는 명절 음식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열어본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로 걸어갔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자 안은 비어 있었고 다른 항아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석은 그제야 어머니가 정말로 평생 거르지 않던 김장을 멈추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진 그는 장독대 앞에 서서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 뒤에서 다가온 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준석은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담근 김치를 버린 거 정말 죄송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 정성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다시 김장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해. 힘들어. 그리고 소용 없잖아.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석이 잡은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김치 없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무도 맛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잠든 후 준석과 수진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너무 변하셨어. 우리 때문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준석은 마당으로 나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을 빈 항아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항아리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준석은 차가운 항아리의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정성을, 삶의 이유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새해 아침이었지만 이 집에는 새해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빈 항아리들만이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준석은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담갔던 어머니의 김장이 텅 빈 항아리 속에 담겨버린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어머니에게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을 겁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있을 때 자라라는 평범하지만 가슴 아픈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